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인문특강은 꼭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인문특강 안 들으셨던 분들은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오실 때 인문특강 좀 들어주시고,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민법의 심화 부분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심화 강의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심화 강의를 한 적이 제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심화 강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심화 강의를 합니다. 자, 심화 강의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 강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이건 진짜 어려워서 약간 헷갈린다. 라고 하는 부분들. 자,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 알려드릴 거예요. 헷갈리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헷갈리면서 플러스 아주 중요한 부분. 자, 시험에 매년 단골로 출제되는 중요 부분. 자, 요런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라 그러면 여기 다 정리할 겁니다. 예, 다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고,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심화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딱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OX로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대신에 우리 기본은 굉장히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랑 같이 기본서부터 공부를 하실 건데, 자, 다만 인문특강은 좀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인문특강은 들으시면 2차까지 도움이 되시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판서노트는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1페이지를 먼저 피십니다. 자, 그럼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은 요 개념을 가지고 2차 때까지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이라는 단어가 있고 악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선의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착한 뜻, 착할 선자에 딱 첫 의자를 써서 착한 뜻, 말 그대로 우리가 선의를 베푼다. 착한 뜻으로 뭔가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민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일본에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일본의 용어를, 일본의 개념을 좀 써야 됩니다. 자, 일본에서는 선의라는 뜻을 법적으로는 모른다라고 씁니다. 자, 여러분 모른다라는 것을 뭐라고 쓴다고요? 선의. 자, 그 다음에 악의는 악할 악자에다가 뜻을 쓰는데, 자, 그러면 악한 뜻? 예, 이런 뜻으로 너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해친 거 아니야? 악의를 가지고.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법적인 용어로서 악의를 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개념 정리하셔야 되죠.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심화 강의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는 몰랐어요, 선의. 나중에는 알았어요, 악의. 자, 나중에는 알았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4월 20일 날 몰랐는데 4월 24일 날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선의로 가야 될까요? 악의로 가야 될까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뀐다? 그런 건 없어요. 자, 뭐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법률행위 시입니다. 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법률행위 시.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꼭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를 할 때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면 선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일 후에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선이었으니까 얘는 악의로 바뀐다, 계속 선이다. 선의로 판단해 줍니다. 이렇게. 선의로. 예, 항상 우리가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할 때, 자, 어떠한 의사표시를 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선의 악의 여부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이런 거죠. 자,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이에요. 자,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 너 왜 얘기 안 했어? 몰랐어. 그럼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실토를 한 거예요. 내 사실은 대학교 안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나는 삼성전자 다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삼성전자의 거기 하청업체 직원이었어. 이런 사기 결혼들 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는 처음에 결혼의 의사표시가 있어서 결혼할 때 그때 몰랐으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결혼 당시에 몰랐으니까 뭐로 가야 된다? 선의로 가는 거예요. 선의. 모르고 결혼한 거죠. 그래서 사기 결혼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요건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2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언제를 기준으로 선의악의를 판단한다? 법률행위 시. 자, 법률행위 시 의사표시를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 2차에서도 엄청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또 가십니다. 고의. 자, 고의는 여러분 아시죠? 고의가 뭐야?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 자, 우리가 고의다. 알아요. 과실, 실수다. 이 정도는 알죠? 아니요. 여러분, 용어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못하시면 모르시는 겁니다. 자, 고의라는 것은 의도적이다. 자, 고의라는 게 뭐라고요? 의도적. 과실이라는 게 뭐죠? 실수다. 자, 그러면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고의로 죽였어요? 실수로 죽였어요? 고의로 죽였죠. 찔러 죽였으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을 찔러 죽이면 뭐가 돼요? 아는 사람을 고의로 찔리면 고의를 가지고 악의의 사람을 찔린 거죠. 고의와 악의가 같은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모르는 사람을 찔르면 의도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찔렀는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럼 선의의 사람을 찌른 거죠. 선의의 제3자를 찌른 거예요. 근데 고의로 아는 사람을 찌르면 뭐예요? 악의의 제3자를 찌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의하고 악의를 갖다가 놓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는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고의 악의하고 그 다음에 고의 과실하고 선의 악의는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과실이란 말이 실수인데, 자, 법적인 용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수 있었는데. 자, 우리가 교통사고를 피하려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못 피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는 과실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애가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거 조금만 주의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과실은 뭐라고요?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알 수 있었는데 몰랐으니까 실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단어를 꼭 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실수라는 건 뭐라고 있냐면 큰 실수하고 작은 실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는 소과실 이런 말 안 씁니다. 가벼울 경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고요? 경과실. 그 다음에 큰 실수는 무거울 중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고요? 중과실. 이렇게 영어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오실 게 바로 이거죠. 자, 우리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형법으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자, 과실로 사람을 죽이면 뭐라고 부르죠? 과실로,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과실치사죄라고 합니다. 분명히 죄명도 다르고 그 다음에 형량도 다릅니다. 형량도 다르죠. 그래서 고의와 과실을 다르게 놓는 것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형법입니다. 그런데 자, 민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손해배상해주고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뭐 한다고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같이 논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사람은 무조건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손해배상해줘야 되고,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도 뭐예요? 손해배상해줘야 되니까 민법은 같고 형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릿속에서 이걸 지우시고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의와 과실은 민법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연습해야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꼭 정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민법 조문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엔 무효로 한다. 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1단계 조문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자유자재로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자, 자유자재로 바꿔볼게요. 2단계로 바꿔볼게요. 자, 알았다. 자, 고의예요? 악이에요? 악이죠. 자, 나 또는 이죠. 알 수 있었다. 이게 뭐라고요? 과실. 자,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죠? 악의 또는 과실. 요렇게 이제 바꾸셔야 되죠. 그 다음에 무효로 한다. 그래, 무효. 무효는 무효다. 무효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A 또는 B입니다. 자, A 또는 B가 무효다. A, B 둘 다 있어야 됩니까? A가 있거나 B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효가 됩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악의예요.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자, 무과실. 악의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이에요. 그런데 얘는 과실이 있어요. B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만 있어서 충분하니까 무효예요. 자, 이번엔 악의하고요. 과실도 같이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둘 다 있으니까 무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선이에요.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자, 악의도 없고
과실도 없고 A도 B도 없죠. 그러면 이때에는 효력이 없는 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있는 뭐로 바뀌는 거죠? 유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은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무조건 요걸 외우시는 거죠. 자, 뭐라고 외우십니까? 악의의 반대말 뭐를 찾으시면 돼요? 선의. 또는의 반대말 뭐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실의 반대말이 뭘 찾으시면 돼요? 무과실. 그리고 무효의 반대말이 뭘 찾으시면 돼요? 유효. 예,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 무효로 한다.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면 뭐다? 유효다. 이렇게 이제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자, 판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알았거나 악의 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 아니라면 여러분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다시 말해서 선의 그리고 무과실인 경우란 얘기죠. 그랬을 때 뭐가 된다? 유효다. 자,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다 표현이 시험에 다 나옵니다.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가 된다? 무효다. 반대말로 무효를 유효로 바꿔볼게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면 뭐가 된다? 유효다. 그리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이 붙었으니까 뭐가 되죠? 유효.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좀 넘겨볼게요. 자, 우리 민법 교재는 16페이지를 한번 피십니다. 자, 민법 교재 16페이지. 판소노트 말고요. 민법 교재 16페이지. 자, 판소노트는 자, 3페이지 피시고 자, 16페이지 요거 볼게요. 자, 올해 16페이지는 왜 시험에 나오냐면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참 올해 고맙게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정리하시죠. 자, 16페이지 교재를 정리하기 전에 용어부터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의 단점은 요겁니다. 법원. 자, 한글의 단점은 똑같은 법원인데 구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한문을 옆에다 써주면 좀 구별이 되죠. 자, 한문은 그 옆에 요 원자를 쓰게 되면 전혀 그 뜻이 다르구나.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모일 원자입니다. 자, 무슨 원자예요? 모일 원자. 그러면 법관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 법원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는 것이 법관이 모이는 곳. 예, 이게 법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여기 원자는 뭐냐면 요 원자는 수원지 할 때의 원자입니다. 자, 무슨 원자예요? 수원지. 자, 수원지 할 때 원자니까 요게 수원지는 물이 샘솟는 곳입니다. 자, 물이 뭐 하는 곳이요? 샘솟는 곳이 수원지죠. 그러면 법의 수원지, 법의 샘솟는 곳. 법은 왜 만들어졌지? 이겁니다. 법을 만들게 된 근원을 묻는 거죠. 바로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자, 법은 왜 만들었다고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법의 법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민법의 법원, 법의 수원지. 법의 수원지. 법에 왜 만들었지? 법을 만든 근원이 뭐였지?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법원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분쟁 해결 기준은 뭔데요? 자, 그 밑에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1조를 보시죠. 자, 민사에 관하여, 라고 해서 그 밑에 민사상 분쟁을 말합니다. 민사에 관해서 민사상 분쟁이 생겼을 때, 자, 왜? 법원은 분쟁 해결 기준이니까 민사에 관해서 뭐가 생겼다? 분쟁이 생겼을 때. 자, 그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법률로 먼저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뭘로 해결한다? 법률. 근데 법률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해당되는 법률이 없을 때 그때는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한다? 관습법. 자, 관습법이 없을 때 또 해결을 못한다? 아닙니다. 조리로 해결합니다. 조리. 자, 그러면 해결을 못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뭘로 해결한다? 법률. 법률이 없으면 뭘로 해결한다?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뭘로 해결한다? 조리.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민사는 그렇습니다. 민사는 민사상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 관습법, 조리를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제1조를 보세요. 민사에 관해서 민사상 분쟁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 동그라미를 치시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 그래서 세 군데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법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죠. 법률.
바로 여기 있는 이 법률하고 같은 법률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법률하고 같은 법률이냐? 전혀 다른 법률이다. 같지 않다. 똑같이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근데 다르죠. 여기도 법원 똑같이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다르죠. 여기도 법률 썼는데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입니다. 헌법이 모든 법의 최고 피라미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고 하냐면 전체 법질서라고 합니다. 자, 법질서인데 뭐라고요? 전체 법질서. 전체 법질서는 뭐를 꼭 따라야 돼요? 헌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 법을 만들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법률은 그럼 뭐냐? 요게 국회가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규칙을 누가 만드느냐? 행정부가 만드는 것을 명령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법을 만들었다. 그럼 노동법률이라고 합니다. 자, 줄여서 노동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노동법 누가 만들었다? 국회가 만들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법률의 법이 요 노동법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노동법만 가지고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세부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의 노동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자, 노동법 시행령. 노동법 시행령. 자, 그러면 여러분 0이죠? 바로 여기 0입니다. 노동법 시행 규칙도 있습니다. 시행 규칙. 자, 요것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국회가 노동법을 큰 틀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필요한 명령과 필요한 뭐를 만든다? 규칙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제일 위죠? 당연히 헌법이 제일 위입니다. 자, 헌법이 제일 위인 이유가 뭐죠? 아주 간단하죠. 바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찬반 여부를 나누기 때문에 요거는 정당성이 훨씬 크죠. 그런데 국회가 그러면 만드는 법률은 왜 헌법 밑이죠? 국민이 직접 투표해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만드니까 국민이 직접 한 것보다는 훨씬 타당성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간접적으로 투표하는 꼴입니다. 요건 직접 헌법은 투표하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니까 직접 투표한 꼴이다. 간접 투표한 꼴이다. 간접 투표에서 이 법의 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게 되면 행정부의 명령규칙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이 명령을 만들고 대통령이 뽑은 국무총리가 총리령을 만들고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국민이 직접 이 명령규칙에 투표한 적은 없죠. 대통령이나 각종 장관들이 뽑았으니까 간접 투표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간접인데 이게 왜 위가 있죠? 국회의원이 쪽수가 299명 훨씬 많습니다. 여긴 대통령 1명이죠. 그래서 이쪽이 더 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헌법이 있고 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명령규칙이 있는데 자,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규칙이 있는데 당연히 이 모든 법률과 명령규칙은 뭘 항상 따라야 된다? 헌법 전체 법질서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것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률이 요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말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자, 관습법의 반대말이 뭐죠? 성문법입니다. 관습법은 관습만 있는 거고 이건 뭐가 있습니까?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문자로. 자, 이게 성문법입니다. 그러면 관습법의 반대말이 무슨 뜻이다? 성문법이다. 자, 성문법으로 먼저 분쟁을 뭐하자? 해결하고 성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뭘로 해결하자?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관습법마저도 없을 땐 뭘로 해결하자? 조리로 해결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성문법을 뭐라고 하느냐? 성문법을 이거로 얘기하죠. 성문법은 바로 여기 있는 요겁니다. 그쵸? 헌법 빼고 관습법 빼고 나머지 글자로 이루어진 모든 법이죠. 뭐 조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례. 뭐 지방의회 조례.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퉜다. 자, 그럼 뭘로 해결하고? 법률로 해결하고. 법률이 없으면 또 뭐까지 가지고? 조례로 해결해보고. 조례도 없으면 뭘로 해결하고?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뭘로 해결한다? 조리. 이렇게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법관도 판단할 때 성문법으로 먼저 찾아보고 확인하고 없으면 관습법 조리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문법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줄여서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법령. 요걸 또 줄여서 법령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16페이지 보시면 로마자 1번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한번 보시죠.
자, 법률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법률은 뭐냐? 첫 번째 줄에 자, 민법 제1조 법원의 법률은 자, 민법 제1조 법원의 법률 요거는 자, 그 옆에 쓰여 있죠.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 자,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것 말고 나머지 다 들어가니까.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요? 형식적 의미. 자, 형식적으로는 원래 법률을 언제 쓰죠? 국회가 만드는 법이다 라는 뜻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각종의 명령 밑줄 그으시고 규칙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자, 조례 밑줄 그으시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도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조약 밑줄 그으시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자, 국제법규도 밑줄 그으시죠. 다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적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해적들은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국제법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자, 이것을 포함된 성문법을 의미하고 자, 성문법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법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수없이 많은 단어를 쓰죠. 자, 그 단어를 전부 다 요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자,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문법으로 해결하고 해결 못하면 뭘로 간다고요? 관습법. 자, 그럼 관습법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관습법은 로마자 3번으로 내려가셔서 교재 관습법을 보십니다. 자, 관습법 볼게요. 자, 여러분 1번 서설이 있죠? 자, 서설 가번에 밑줄 그으셨죠? 자, 그때 관습법은 밑줄 그으시고 안 그으신 분들은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다. 밑줄 그으세요. 자, 당연히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 관습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법이니까 법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으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었다. 자, 그래서 법적 규범이다 해가지고 법, 관행법, 관습법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관습법은 관습과 법적 확신까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요거 다음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기억하세요. 관행과 법이 필요하다. 법적 확신이. 자, 나번에 입증 책임 가도록 할게요. 자, 입증 책임.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밑줄 그으시죠. 자, 관습법은 법이니까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법원, 법관들이 모여있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런 관습법이 있어 라고 해서 법이라는 걸 판단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7번에 2번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그러면 3번에 법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우리 판서노트 갈게요. 자, 판서노트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5페이지를 보십니다. 자, 5페이지 쭉 설명드린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5페이지 한번 와보십니다. 자, 김씨종중이 있습니다. 자, 김씨종중. 자, 김씨종중에서 자, 토지가 국가에게 수용이 됐어요. 보상금으로 50억이 나왔습니다. 자, 보상금으로 50억이 나왔는데 자, 이것을 분배하기로 했죠. 자, 그럼 분배할 때 자, 김씨종중의 남자들한테만 50억을 분배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들이 여러분 짜증내 안 내요? 짜증내죠. 자,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왜 우린 안 줘? 라고 해가지고 자, 나도 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자, 민법적으로 사인 간에 분쟁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죠. 자, 그러면 민사에 관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민사에 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법관이 가야 되겠죠. 여자들이 왜 우린 보상금 안 줘요? 우리도 종중원인데? 라고 해서 자, 법률로 먼저 뭐 한다? 해결한다. 이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법만을 말한다? 성문법을 말한다? 성문법. 그럼 문자로 이루어진 모든 걸 다 뒤져봤는데 여자도 종중원이라는 게 규정이 없더라는 거죠. 자, 여자도 종중원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판결을 안 해야 돼요? 판결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법률이 없으면 뭘로 판결한다? 관습법. 자, 관습법으로 갑니다. 자, 관습법은 종래의 관행과 법적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조선시대 이래로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법적 확신까지 갖췄다라고 해서 이렇게 관습법이 있네. 자, 조선시대 이래로 여자들은 종중원이 아니라는 관습법이 있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관습법은 자, 앞에 가셔서 절대 뭐에 반해서는 안 됩니까? 헌법에 반해서는 안 되죠. 전체 법실서에 반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남녀 평등입니다.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자,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다. 남녀 평등에 반해 안 반해요? 반하죠. 그래서 전체 법질서에 반하니까 당연히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해 버립니다. 자, 관습법의 효력을 뭐 한다고요? 부정.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해결 안 해야 되겠습니까? 뭘로 해결합니까? 조리로 해결합니다. 조리. 조리조리, 도리도리. 사람의 도리상. 자, 여러분, 같은 핏줄이 아니에요? 같은 핏줄이죠. 종중원이 아니에요? 종중원이죠. 그래서 여자도 종중원이니까 보상금 분배해라 라고 판례가 나옵니다. 자,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교재를 정리하실 건데, 자, 보시죠. 자, 17페이지, 여러분 3번에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자, 여러분 가번에 요건의 흠결 밑줄 그으시고, 나번에 성문법 법령에 저촉된다.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가셔서 다번에 헌법에 저촉된다. 밑줄 그으시죠. 자, 쭉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에 저촉된다? 방금 보셨던 거네요. 헌법에 저촉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의 조리죠. 자, 조리 보시면은 조리의 밑줄 그으실까요? 여러분, 조리란 사물의 도리를 말한다. 자, 사물의 도리다. 밑줄 그으세요. 자, 조리조리 도리도리. 자, 사람의 도리다. 도리로 말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밑줄 그으십니다. 자, 여러분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자, 뭐에 합당해서? 조리에 합당해서. 자,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판시했냐면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뭐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신 것은 자, 조리에 합당하다도 중요하지만 성년입니다. 자, 분명히 성년이니까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안 돼요. 남자든 여자든 성년이면 모두 종중원이 되는데 자,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 비용 못 내고 꽃감이나 빼먹는 것들은 가라. 제사 비용을 못 내니까 넌 종중원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아닙니다. 성년자 남녀 구별 없이. 자, 이렇게 판례가 판결을 내렸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셔가지고 17페이지 볼게요. 자,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법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 자, 그러면 관습법의 효력이 언제 부정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앞으로 돌아가셔서 자, 요거부터 볼게요. 자, 우리 요 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습법은 관행과 법입니다.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만 관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자,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이제 같은 종중원이 아니다. 라는 것이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판례가 있었다는 걸 빼고 물어보면 이제는 10명 중에서 한 7명은 여자도 종중원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래로 쭉 여자는 출가 외인이었다는 그 관습법이 지금은 법적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여자도 종중원인가 수순히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러면 법적 확신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관습법이에요? 그냥 관습법이 아닌 거예요.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번에 요건의 흠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자,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야, 이제 걔는 법적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됐다면 관습법은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하실 게 자, 관습의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관습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판서노트 4페이지를 보시죠. 요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일상생활에서 너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심화학습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남의 땅에다가 묘지를 쓰면 자, 묘지를 썼어요. 자, 그럼 그 묘지를 뭐라고 하냐면 분묘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분묘. 남의 땅에다 이렇게 뽕긋 이렇게 올라있죠? 자, 묘지가 분묘입니다. 자, 분묘를 쓸 수 있는 권리가 분묘 기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쓰면 돼야 안 돼요, 원래? 안 되죠. 근데 어허! 조선시대 이래로 조상을 섬기는 우리가 무덤을 누구 땅에 쓰든 무덤을 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분묘 기지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 있었고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20년 동안 쓰면 몇 년? 20년 동안 땅 주인 모르게 쓰고 있으면 분묘 기지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쓰지 마세요. 근데 쓰게 된다면 최소한 몰래 몇 년을 참아라? 20년 동안 걸리지 말아라. 그러면 시효취득이 탁 생깁니다. 너무 좋죠. 그래 놓은 다음에 자 그럼 이때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탁 세워서 분묘기지권이 20년 동안 지나서 분묘기지권이 취득이 되면 땅 주인도 그 분묘를 딴 데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남의 묘를 어떻게 옮겨요? 못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끝난 겁니다. 그 땅. 자, 분묘가 있는 채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자, 조선시대 이래로 쭉 왔다니까요. 자, 그럼 요게 남의 땅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남의 땅을 분묘로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지료, 땅 사용료를 줘야 될까요? 주면 안 될까요? 주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이래로 조상을 모시는데 그게 땅을 값을 낼 것이냐? 지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뭐라고요? 지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판례로. 자, 판례가 지료를 줘야 된다고 바뀌었어요. 그게 맞죠?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 관습법이. 관습법이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자, 이거 관습법인데 자, 시대에 의해서 지금은 뭐를 주라? 지료를 주라고 바뀐 거예요. 당연하죠. 시대에 따라서 관습법의 효력이 계속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 남의 땅에 가다가 몰래 가서 무덤을 쓰니까 여러분 땅 주인은 개인의 사유재산의 침해가 심해 안 심해요? 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땅을 쓰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기 법이 나옵니다. 2001년도 1월 13일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 여기 성문법이 있죠. 성문법이 딱 나오면서 야,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안 돼. 자,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안 돼. 20년 지나도 이제 더 이상 분묘기지권 못 써. 생기지 않아. 라고 요걸로 바꿉니다. 자, 그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어요. 그럼 이제는 2001년도 1월 13일 이 법이 딱 제정이 되면서 더 이상 남의 땅에 몰래 20년 동안 분묘를 씌워도 더 이상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땅 주인이 갖다 분묘를 딴 데로 옮겨버릴 수 있다 없다? 파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제 더 이상 분묘기지권이 없으니까. 왜 내 땅에다가 누가 그냥 유골이라는 쓰레기를 버린 거잖아요. 분묘기지권이 이제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딴 데 갖다 버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빨리 철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보시죠. 자, 여기서 자, 2000년 1월 13일 즉 1월 30일 자,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다음에 2002년도 1월 31일 자, 장사등의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자, 그럼 볼게요. 먼저 쭉 볼게요. 분묘기지권이라는 20년 동안 남의 땅에 분묘를 가지고 있었으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에 의해 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쭉 뭐에 되었다? 인정되어 왔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장사법 성문법이 성문법이 딱 시행이 되면서 자, 성문법이 시행이 되면 더 이상 관습법은 유지가 돼야 된다? 유지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성문법이 있으면 뭘로 해결해라? 성문법으로 해결하고 성문법이 없을 때 관습법이잖아요. 근데 성문법에서 우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안 돼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묘지는 이건 돼야 되죠. 그 전까지는 관습법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요때 묘지를 만들었다? 시효취득 인정됩니다. 요때 묘지를 만들었다?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 와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자, 왜? 성문법이 있으면 뭘로 해결해라? 성문법. 저 분묘기지권 20년 됐는데요. 저 올해 2024년인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분쟁이 생겼죠? 민사에 관해서. 그럼 뭘로 해결하라? 성문법으로. 안 돼. 이거 끝인 거죠. 너 언제 지었어? 이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이때 분묘를 이때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성문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성문법이 없으니까 뭘로 해결한다? 관습법. 그거 인정해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관습법 해결했으니까 끝났죠. 여긴 분묘기지권 인정합니다. 여기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납원해 보세요. 성문법 법령에 저촉된다. 그쵸? 여기 부분은 이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성문법이나 법령에 저촉이 되는 거죠.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판례를 갈게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거기 밑줄 그으세요. 자, 뭐냐면은 자, 거기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관습법은 밑줄 그으시고요.
자, 우측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치로서 효력이 있다. 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령이 뭐라 그랬죠?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치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습법은 성문법과의 관계에서 자, 열을 세우면 앞에 쓴다. 관습법이 앞에 쓴다. 뒤에 쓴다. 뒤에 서야 되니까 열 쓰면 뒤에 쓴다. 열후적. 자, 그 다음에 성문법이 없을 때만 보충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보충적. 그래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 더 이상 2001년도 이후부터 생기는 묘지는, 분묘는 그때는 이건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20년이 지나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서 우리 묘 못 건드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묘지를 딱 보면 뭐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몇 년도 산 뭐 이렇게 찍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돌아가신 날 분묘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 날짜를 딱 들이밀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이때 돌아가셨는데요. 2002년도. 그러면 이거 되는 거죠. 예, 그럼 이때 이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돌아가신 날짜 요건데요. 그럼 이거 분묘기지권 인정 되는 거죠. 설마 돌아가시고 나서 2년 후에 묘지를 쓰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죠. 다음번에 헌법에 저촉됩니다. 헌법에 저촉. 자, 헌법의 저촉인데요. 자, 그쪽 부분도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여러분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관습법을, 자,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줄 우측입니다.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여자를 종중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때는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세요. 그 밑에 종중의 구성원을 남자만으로 하고 여자를 제외시킨 종래의 관습법.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로마자 5번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도 보십니다. 사실인 관습. 자, 19페이지 사실인 관습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2차 때 제가 설명을 드리긴 드려요. 그럼 그때 가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요 개념부터 확실히 잡으시고,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차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건지. 자, 여러분 사실인 관습입니다. 관습은 관습인데 관행인데 법 없어요. 자, 그럼 뭐에 불과하다고요? 사실에 불과해요. 법적 확신까지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법적 확신이 없는 사실인 관습이 있냐면, 자, 사실인 관습. 여러분 변호사 상담비가 시간당 얼마일까요? 상담 안 해봤죠? 무료 상담만 찾아다니죠. 10만 원입니다. 이게 20년 전에도 10만 원, 30년 전에도 10만 원, 지금도 10만 원 거의 받습니다. 좀 잘 나가는 변호사는 14만 원 이렇게 받는데요. 로펌은 더 비쌀 수도 있겠는데, 자, 일반적으로 관행상 시간당 얼마 받는다고요? 10만 원. 예, 10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러면 관습적으로 법적 확신까지는 안 가고 관행적으로 변호사비는 얼마씩 받는다? 1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법이 있다고 칩시다. 변호사법 있진 않아요. 있다고 칠게요. 변호사 상담비를 시간당 20만 원 받으라고 해놨어요. 자, 그럼 변호사법은 시간당 얼마 받아라? 20만 원을 받으라고 써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문특강 들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민법의 규정이 강력하게 행동으로 지켜주기를 바라는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자, 어떤 규정이 강력하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너희들이 임의도 바꿔도 돼. 하지만 내가 기준만 잡아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죠. 자, 그래서 요거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로 바꿔도 돼. 자, 그러면 변호사 상담비를 시간당 20만 원 받으라는 것은 반드시 강력히 지켜야 될까요? 당사자가 임의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 규정을 무슨 규정으로 본다? 임의 규정.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러 가요. 변호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와. 들어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변호사 상담비를 정했다,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얼마 받아야 되죠? 변호사법에 의해서 20만 원, 관습에 의해서 10만 원. 어느 쪽이 맞다? 이거는 임의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종래해왔던 뭐를 따라라? 관습을 따릅니다. 자, 그래서 관습에 따라서 얼마를 받는다고요? 10만 원 받습니다. 관습에 따라서 얼마 받는다고요? 10만 원. 자, 그럼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심화 강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
형광등을 갈아야 돼요. 자, 건물에 뭘 간다고요? 형광등을 갈아요. 형광등을 누가 갈아요? 임대인의 비용으로 갈아요? 임대인의 비용으로 갈아줘요? 임차인의 비용으로 갈아줘요? 어느 쪽으로 갈아주죠? 형광등. 이제 했었잖아요. 누구? 임차인이 갈아요? 임대인이 갈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임차인. 지금 내가 지금 법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자꾸 사는 사람 하지 마시고. 자, 임대인, 임차인. 누가 갈아요? 임차인이 갈래요? 임차인이 갈아요? 자, 임차인. 아니에요. 자, 저쪽 신림동 고시원에 들어가면 주인 아주머니 형광등 나갔어요. 그럼 주인 아주머니가 뭘 줘요? 형광등 줘요.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임대인이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건물. 이 건물의 형광등은 그럼 임대인이 갈겠어요? 임차인이 갈겠어요? 이건 임차인이 갈거든요.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방금 배우신 게 뭐에 해당한다? 사실인 관습이에요. 자, 임대차 규정이 있어요. 임대차에서 형광등 비용을 필요비라고 하는데 필요비는 누가 내나요? 라고 하는데 의미 규정이에요. 자, 이건 나중에 공부하실 거니까 지금 아예 드릴게요. 자, 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를 누가 내나요? 이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그랬는데 자, 임차인이 들어갔어요. 임차인 들어갔어요. 임차인이 들어가가지고 그럼 형광등 비용 누가 내요? 그걸 계약상으로 정하는 임차인이 어디 있어요? 면제 들어가는지 보지. 형광등 비용은 임대인이 냅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 내용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형광등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하지 않았죠? 그럼 어디로 따라간다? 임의 규정 따라간다? 관습 따라간다? 관습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뭘 따라간다? 관습. 그럼 이 건물의 관습은 얘. 그럼 얘가 내고. 이 건물의 관습은 얘. 그럼 누가 내고. 얘가 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인 관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한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해석이 지금 빠져있는 걸 해석을 보충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보충해줬죠. 의사보충 기능이죠. 저리가. 자, 10만원, 20만원 중에서 의사보충 기능. 자, 얼마? 10만원. 관습에 따라서. 자, 여기는 형광등 누가 달죠? 비용 누가 내죠? 관습에 따라서.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빠졌을 때. 그리고 자, 이런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자, 임대차 계약을 해석할 때 그때 형광등 비용은 누가 하죠? 그 기준이 되는 거죠. 뭐에 따른다? 관습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저랑 같이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사실인 관습입니다. 자, 사실인 관습에 오시면 가번이죠. 사실인 관습은 사회에 관행은 있습니다. 관행은 있어요. 관행 동그라미. 그런데 그 옆에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서의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자, 밑줄 그으세요.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자, 그러니까 법적까지 갔다 안 갔다? 안 간 거죠. 예, 사실에 불과합니다. 자, 입증 책임이 나와 있는데 입증 책임 양가로 기억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기억. 사실인 관습은 밑줄 그으시고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죠. 관습법은 법이니까 누가 입증한다? 법원이 입증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실에 불과하니까 누가 입증한다? 당사자가 입증합니다. 자, 이런 사실이 있는데요 라고 입증해야죠. 그래서 왜요? 저희 건물은 형광등을 임대인이 갑니다. 이건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건물은 누가 형광등 갑니까? 임차인이 갑니다. 이건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입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를 넘겨볼게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이죠. 자, 106조를 보십니다. 106조 보세요. 법령이 있는데 자, 거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밑줄 쭉 그으시고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임의 규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 자, 인문특강 때 다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관습이 있다. 자, 다른 관습. 자, 사실은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임의 규정은 시간당 얼마 받아라? 20만원. 관습은 시간당 얼마 받아라? 10만원. 자, 그랬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자, 여기다 가로 꼭 치세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는다. 얼마를 줄지 정하지 않았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는다. 형광등을 누가 갈지 정한 바가 없다.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뭐에 따른다? 관습. 관습에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관습에 따라서 따른다. 관습에 따릅니다. 자, 그럼 형광등도 마찬가지로 뭐에 따른다? 관습에 따른다. 형광등도 뭐에 따른다? 관습. 이 건물의 관습은 임대인, 이 건물의 관습은 임차인. 이렇게 각각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요거는 2차에서 답안지에 쓰지는 잘 않습니다. 사실인 관습을 써주면 좋긴 하는데 뭐 그냥 안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자, 이 건물의 형광등은 누가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은 분명히 민법의 임대차에서 필요비를 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필요비는 원래 임대인이 내게 돼 있어요. 자, 필요비는 누가 낸다고요? 임대인. 자, 그럼 임대인이 내게 돼 있는데 그 임대인이 형광등을 가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임대차 계약서에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그러면 관행대로 간다. 여기는 누가 간다? 임차인. 얘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가는 거죠. 이 건물은 임차인이 갈고 있습니다. 관습대로 가면 되는 거죠. 임의규정과 관습이 있으면 어디로 간다? 관습.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 볼게요. 사실인 관습은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요약서 잠깐 펴보십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번에 요약서는 자, 활용하는 방법이 그 앞에 그 수석 합격하신 분을 인터뷰를 땄어요. 예, 인터뷰를 따서 다른 학원에서 수석하신 분은 인터뷰를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자, 2023년도, 2024년도 수석이 되셔서 자, 인터뷰를 좀 땄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뭐 안 읽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뒤로 넘기시면 프리페이스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말 한번 드렸습니다. 인사말. 여러분 이 책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으시죠? 웃는 풍선이 방긋방긋 웃고 있죠? 예, 여러분들 절대 이걸 어디 가서 수험서로 안 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같은 데 가셔서.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이 제일 불편해하는 디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얼굴 써있는 얼굴이 커다랗게 얼굴이 막 이따만하게 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얼굴이 보이는 거죠. 연예인도 아닌데. 그거 제일 불편해한다고. 얼굴은 실지 말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얼굴 실었거든요. 지우라고. 선생님 부끄러워요. 막 그랬죠. 자, 여러분 이제 요약서를 잠깐 보시죠. 자, 13페이지입니다. 요약서. 자, 요약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13페이지. 자, 요거는 우리가 언제 본격적으로 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 강의 끝나시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객관식 문제집 들어가면 객관식으로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 요약서로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까지 꼼꼼히 다 풀고 자,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 문제 중에서 예상 문제도 풉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예상 문제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요약서는 안 들어가고 기출문제만 들어갔습니다. 자, 뭐가 들어갔다고요? 기출문제. 자, 그래서 요약서는 기출문제만 들어갑니다. 객관식 때는 오지선다형 문제도 있어요. 이거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약서는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기출문제가 한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절대 시험에 안 나올 것은 다 빼버립니다. 다 빠져 있어요. 그게 또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뺀 문제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가 한 번만 나온 적도 있지만 유사한 문제가 여러 번 나온 적도 있죠. 유사한 문제가. 자, 그러면 그때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전부 다 밑줄을 그어드릴 거예요. 그럼 밑줄을 그어드리면 오늘도 그어드릴 건데 밑줄을 그어드리면 그어둔 밑줄 요거를 꼼꼼히 반복해서 읽으시면 개념이 확 잡힙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우리 이제 나중에 객관식 가면 전부 다 꼼꼼히 볼 거고 지금은 좀 하루에 진도가 나가는 양이 좀 있어야 되니까 다 볼 수는 없고 여러분 필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복습을 하실 때 이렇게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로마 짤번의 법원이죠. 법원. 이거는 근원이구나. 분쟁 해결 기준이구나. 자, 조문에 보시니까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자, 거기에 법률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법률이 없으면 해결 안 해요. 관습법을 해결해요. 관습법 동그라미 치시고 관습법에 의하고 동그라미 관습법이 없으면 해결 안 해요. 조리로 해결해요. 조리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왼쪽 편 목차를 보세요.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조리부터 볼게요. 자, 조리. 자, 우측에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원이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뭐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자 여자 구별 안 하고 성년이 되면 무조건 종중혼으로 봐야 안 봐요? 보죠. 뭐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조리. 근데 미성년자는 이제 돼야 안 돼요? 꽃감이나 빼먹는 것들은 가라. 자, 관습법은 뒤에 있으니까 됐고요. 자, 법률을 갈게요. 법률.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법률을 사실 무슨 뜻으로 쓴다고요? 관습법의 반대말이 뭘 쓴다고요? 성문법 밑줄 그으시고 법령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부터 볼게요. 자, 고유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자, 밑줄 그으세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밑줄 그으시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밑줄 그으시고,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도 들어간다고요? 명령 밑줄 그으시고. 자, 이것만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성문법이면 규칙도 들어간다고요. 규칙 밑줄 그으시고. 자, 요것만 들어간다고요? 조례도 들어간다고요. 조례도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자, 조약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자, 해적에 관한 법률, 전쟁 포로에 관한 법률. 자, 이런 국제법률이 있습니다. 전부 다 성문법이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서부터 4번까지 한번 밑줄을 그으시면서 따라가 보십니다. 자, 1번. 민사에 관해서, 자, 이제 밑줄 그으세요. 법률의 규정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 다음에 뭐가 나야 되겠죠?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관습법 다음에 뭐가 나야 되겠죠? 조리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고, 그 다음에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2번 문제 갈게요. 자, 민법 제1조 밑줄 그으시고요. 그 옆에 법률 밑줄 그으십니다. 자,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일반적인 법률을 말한다. 성문법을 의미한다. 성문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측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밑줄 쭉 그으시고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까? 그것 말고 더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만의 X 지시죠.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뭐였죠?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명령도 들어가고 규칙도 들어가니까 만에다 X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죠. 3번씩이나 나왔네. 자, 기출 연도까지 옆에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러면 3번에 조약 밑줄 그으시고, 그 옆에 국제법규 밑줄 그으시고, 자, 조약, 국제법규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있죠. 자, 그래서 있다, 없다, X. 자, 민법의 법원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나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 거니까 지금 미리 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죠. 자, 여기 보십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민법의 법원을 볼게요. 자, 민법의 법원. 요거 좀 딱 다 지우고요. 쭉 다 지우고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이제 공부를 할 때 시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랑 좀 다르게 문제를 풀기도 해야 되거든요. 자, 보시죠. 요 전체 법률, 관습법, 조리, 요 전체를 우린 뭘로 봤죠? 민법의 법원이죠. 예, 그럼 민법의 법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전체가 민법의 법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법률에 뭐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명령도 들어가고, 규칙도 들어가고, 조례도 들어가고, 조약도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민법의 뭐가 된다? 법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조약 밑줄 그으셨죠. 국제법규 밑줄 그으셨죠. 자,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지요. 없다가 X. 자, 3-1입니다. 자, 우측에 조약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2번 조약 밑줄 그으시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밑줄 그으시면 끝나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수식어가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바뀐다 하더라도 항상 뭐를 물어본다? 핵심적인 내용만 물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조약이 아니라 국제법규 나와놓고, 자, 민법의 법원이 된다,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대법원 규칙. 자, 그러면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니까. 맞지요? 관습법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조리도 민법의 법원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사실인 관습은 아닌 거죠. 사실인 관습은 안 들어가는 거죠. 관습법이 아닌가. 그렇죠? 자, 그러면 4번 갈게요. 거기 보시면 후손은 밑줄 그으시고, 성별의 구별 없이 밑줄 그으시고, 자, 성년 밑줄 그으시죠. 자,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남녀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우측에 종중원의 구성원이 된다. 밑줄 그으시고. 맞죠? 미성년자 아니죠? 자, 맞습니다. 그리고 뭐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하다. 조리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습법입니까? 조리로 해결했습니까? 조리로 해결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 마저 풀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14페이지 가십니다. 자, 14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자, 그 위에도 한번 볼게요. 자, 로마자 1번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입니다. 자, 먼저 관습법. 자, 관습법은 목차에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사실인 관습도 밑줄 그으세요. 나중에 우리 객관식 들어가면 별표까지 쳐드릴게요. 지금은 좀 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좀 다른 시험도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자, 왼쪽편에 관습법. 여러분, 관습법은 법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법원 X라고 조그맣게 써있죠. 그럼 얘는 무슨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사실인 관습은 의사 보충 기능. 그쵸? 법률행위의 의사 보충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건을 보십니다. 관습법은, 자, A번에 거듭된 관행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법적 확신과 인식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인 관습은 뭐만 갖추면 된다? 관행만 갖추면 되는 거죠. 법적 확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불과하죠. 자, 그럼 이제 관습법을 보세요. 왼쪽 편에. 자, 첫 번째 줄. 자, 사회 구성원이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됨. 더 이상 법적 확신이 없으니 관습법으로 볼 수가 없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관습법의 효력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문법에 저촉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문법에 저촉이 되죠. 그럼 이건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성문법 법령에 저촉되면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B번을 보세요. 밑줄 그으세요.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요. 자, 성문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얘는 계속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관습법의 효력이 있는 거죠. 관습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C번을 보세요. 성문법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열을 세우면 뒤에 열후적. 자, 없을 때 채워넣는 보충적 효력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갈게요. 헌법 전체 법세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자, 여러분, 헌법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관습법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자, 그래서 관습법의 효력 X. 그래서 D번에 헌법 전체 법세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험의 표현을 다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증을 갈게요.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 법관들이 모이는 곳에서 직권으로 확정해 주시고. 자, 사실인 관습 보도록 하죠. 사실인 관습. 자, 거기 우리 2번까지 봤고요. 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뭐에 의한다? 관습.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자, 사실이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1번 01번 문제입니다. 자, 관습법 밑줄 그으시죠.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사회에 거듭된 관행 밑줄 그으십니다. 그리고 우측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 밑줄 그으시죠. 자, 관습법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회에 거듭된 관행, 법적 확신과 인식. 요 두 가지 갖추면 관습법이 되죠. 자, 그럼 1-1을 가시죠.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 밑줄 그으시면 되죠. 사회 구성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입니다. 자, 위에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라고 나왔고 그 밑에 1-1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02번 가시죠.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밑줄 그으시면 끝나네요. 자, 2-1입니다.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당사자의 밑줄 그으시고요. 점프하셔서 우측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2번 문제를 보세요. 2번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친다라고 시험에 냈고 2-1은 당사자의 점프하고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라고 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 사이에 수식어를 더 넣고 빼고 앞에다 넣고 뒤에 넣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 출제하는 의도는 명확하게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느냐. 여러분, 자,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X 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으로서의 효력 X. 이게 출제 의도고요. 3-1입니다.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법령으로서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효력이 있다. 효력 밑줄 그으시죠. 자, 법령으로서 효력이 있다. 법령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법원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X. 자, 출제는 요겁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보시죠. 출제 의도는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사실인 관습은 아니다. 이렇게 출제 의도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시죠. 4번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밑줄 그으시고 자,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 밑에 효력을 잃는다. 밑줄 그으시면 되겠죠. 자, 4-1번 가십니다. 첫 번째 줄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맨 왼쪽에 관습법. 자, 우측에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밑줄 그으세요. 법적 구속력에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우측에 효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밑줄 그으시고 효력의 영향을 받지요 않는다의 X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자, 효력이 있다. 자, 효력이 있죠?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죠? 그리고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거는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효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으면 계속 뭐가 있어요? 효력이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효력이 없어요? 그럼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무슨 상태?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말장난이 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자,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다는 게 유효죠. 자, 있을 유자에다가 효력 효자, 유효. 자, 유효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향이 없대요. 영향을 안 받는데요. 그러면 유효가 계속 뭐한다? 유지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무효인데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 계속 무슨 상태죠? 무효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습법이 효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 유효이 계속 관습법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관습법의 효력이 계속 뭐한다? 인정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시 보시죠. 관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자, 관습법이 있었는데 법적 구속력에 확신을 안 갖게 됐죠. 그러면 연 관습법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효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효력을 받아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미쳐버리겠죠. 자,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지금서도 연습하셔야 돼요. 자, 막 탄식이 나오고 그러죠. 아! 막 이러면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관습법의 효력이 있었어요. 왜? 관습도 있고 법적 확신도 있었거든요. 그럼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랬는데 법적 확신력이 없어졌어요. 법적 확신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관습법은 계속 효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효력이 없어져야 되겠어요? 없어요. 그럼 관습법이 효력이 있었는데 효력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았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없어졌잖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요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괜찮아요. 해마다 여기서 제가 피를 한 번씩 토해요. 머리가 이게 새로운 거니까. 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에 효력이 있었는데 법적 확신이 없어져도 영향을 안 받아. 계속 효력이 있어. 이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관습법의 효력이 있었죠. 근데 법적 확신이 없어졌죠.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관습법의 효력이 있어야 되고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지면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관습법의 효력이 유지가 돼요.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러면 없어졌는데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없어진 거죠. 됐죠?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진다. 자,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진다. 맞죠? 관습법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관습법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아요? 받아요. 됐어요? 자, 이게 그럼 문장으로 보여드릴게요.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진다.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져요.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효력이 없어진다. 관습법의 법적 확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관습법의 효력이 없어지죠.
요거죠. 효력이 없어졌죠. 맞죠? 그러면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은 건 여기죠. 영향을 받는다는 건 요거죠. 영향을 받음.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받죠. 그래서 않는다를 X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규모로서 효력에 영향을 받죠. 않는다 X.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과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제일 처음 공부하실 때 진짜 어려워하시고 저도 어려웠습니다. 말장난이 거의 극이 달하죠. 자, 다시 보시죠. 관습법이 있는데 법적 확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관습법의 효력이 유지가 돼요? 없어져요? 없어졌죠? 예, 없어졌어요. 결과를 따지는 게 관습법의 효력이 없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관습법의 법적 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받았죠. 이 과정을 묻는 게 받지예요. 받지. 안 된다는 X. 영향을 받았죠? 없어졌죠.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관습법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가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결과하고 과정을 시험에 내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나왔어요? 18행정이죠. 자, 18년도에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4번을 보시죠. 자, 4번. 관습법은 자,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을 때 효력을 잃는다. 여러분,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결과를 나타낸 거죠. 관습법의 효력을 잃어버린다. 자, 그 다음에 4-1은 관습법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과정을 얘기합니다. 과정. 그래서 선생님, 왜 민법은 이러죠? 예, 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표현을 쓸 때 과정과 결과를 나눴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채무를 이행했다, 채무를 지급했다. 둘 다 같이 쓰죠. 채무를 이행했다, 채무를 지급했다. 같은 거죠. 근데 어느 게 과정이에요? 이행. 어느 게 결과예요? 지급. 이렇게 나눴어요. 이행지, 지급지. 자, 이행을 하는 곳이 이행지, 지급을 하는 곳이 지급지. 같은 말이에요. 채무 이행, 채무 지급이죠. 그런데 요거는 뭘 얘기하고? 과정. 요건 뭘 얘기하고? 결과. 예, 그래서 민법은 과정과 결과를 엄청 두 개를 나눕니다. 표현 하나를 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시험 문제에서 관습법은 효력을 잃어버려요.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관습법이 효력이 영향을 받아요 해서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영향을 받아요 라고 시험에 낼 수도 있고, 과정을 낼 수도 있고, 뭘 낼 수도 있다?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게 심화학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15페이지 가셔서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밑줄 그으시죠. 자, 여기 법령이 성문법을 말하죠.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우측에 효력이 있다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그럼 5-1번 갈게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 밑줄 그으시죠. 자,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은 우측에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죠. 예, 이제 읽으실 수 있죠. 요 정도는 껌이다. 그렇지. 이것도 읽었는데 그건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이제는 법률에 대해서 열후적 보충적 성격입니다. 여러분, 법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 이제 뭐가 나왔어요? 법률. 성문법의 법률이 나왔죠. 자, 그래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이다. 자, 6-1번 갈게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성문법에 대해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이다.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자, 그래서 법률 대신에 이번에 또 뭐가 나왔죠? 성문법이 나왔죠.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이다. 자, 7번 문제 갈게요. 첫 번째 줄,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밑줄 그으시고, 자, 전체 법질서에 반해요. 그러면 그 밑에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될 수 없다 밑줄 그으시면 끝나죠. 자, 7-1입니다. 우측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밑줄 그으시고, 헌법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으면 우측에 효력이 부정 밑줄 그으시면 끝나죠. 자, 8번입니다. 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밑줄 그으시면 되죠. 예,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자, 8-1번 가십니다. 자, 우측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 밑줄 그으시면 되죠.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 자, 앞 뒤를 바꿨습니다. 하나를 수식어로 바꿔버리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이제 9번 갈게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밑줄 그으시면 되죠.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관이 모여있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고, 9-1번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 밑줄 그으시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자, 사실인 관습은 사니까 누가 주장 입증한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돼요. 당사자가 주장 증명 밑줄 그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무조건 한 문제. 자, 무조건 지금 한 문제 따신 겁니다. 자, 요 이상 안 나옵니다. 요 한 문제, 요거 획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저 나중에 지하철에서 복습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긴 꼭 하세요. 예,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